5번부터 갈게요. 이 문제는 수특 변형 기출이라 반곡고들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fx는 이런 이차함수라고 줬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자, 조건 보면 그냥 이 식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또 분모가 0 될 때를 좀 논점으로 잡는 문제가 아닐까 싶겠네요. 자, 일단 이게 좀 바로 보였으면 센스가 있죠. 분모에 반복적으로 fx가 나오는데 이 fx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 이유는 판별식 결과가 0보다 작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묶어내면 이 형태 변형하는 건 다들 아시죠? 0보다 크지? 제곱 더하기 3인 거니까, 그치? 절대 fx는 0 될 리가 없습니다. 일단 요거를 바로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는 건 분모가 이대로 아예 0이 될 여지가 없다면, 분모가 아예 0이 될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이 식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할 거고, 그치만 0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출제를 했겠지. 그래서 케이스 자체를 이 분모가 쌤이 밑에다가 다시 써놨거든요. 그리고 fx가 좀 공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fx로 식 자체를 지금 묶었습니다. fx로 묶으면 그 안에는 fx 빼기 이제 저런 식이 들어가겠지. 이 분모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두 상황을 다 관찰을 할게. 자, 요거를 1번 상황, 2번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비교적 쉬운 2번 상황부터 풀게요. 얘들아 봐봐. 분모가 아예 0이 되는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저 식의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그치? 이 분자 자체도 이제 문제될 거 없는 항상 연속인 극한값이 있는 다항함수고, 분모까지 지금 분모도 다 다항함수의 지금 연산 형태거든? 그래서 분모 자체가 0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 식의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2번 상황부터 밑에서 관찰. 그러면 이제 분모 자체가 자, 이거 곱하기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fx는 절대 0이 아니니까 논외. 자, 옆에 이제 얘까지 0이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겠죠, 조건이. 그럼 이 안의 식은 fx 집어넣어서 좀 정리해보면 x제곱 그리고 1차항 개수는 6 k겠네요. 그지? 그래놓고 12 2k. 자,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얘마저 0이 되지 않는다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요 식에 해가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들어갈게요.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이 식이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은 조건에 부합하겠다. 그럼 판별식 쓰면 6-k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뭐 저기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인 거니까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정리할게요. 뭐 플러스 36이니까 뒤에 만나면 이렇게 되고, 조금 잘 부족하네. 이러면 k가 6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지. 자, 이 안에 있는 k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되겠죠. 그 중에서 정수 뽑아오면 -1부터 일단 5까지 쌀아락 가능한 거야. 여기서 따라서 k는 -1부터 5까지 일단 이게 몇 개야? 6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짚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 볼게. 색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상황 지금 봤지? 첫 번째 상황 볼게. 색 괜히 다르겠네. 이 상황 볼게요. 자, 분모가 0이 되어도 뭔가 분자랑 좀 약분이 일어남으로써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추가로 해주셔야 돼. 그럼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할 여지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사실 분모가 0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x가 0으로 갈 때밖에 없어. 왜겠어요? 이 분자가 0이 되는 상황은 x가 0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도 0이 될 거면 x가 0일 때 0이 돼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이때 분모가 0 되는 상황을 한번 관찰해볼게. 그럼 이제 분모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은, 근데 이 분모도 어차피 얘는 절대 0이 아니니까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형은 뭐야? 이거 12죠. 얘는 뭐 12니까 뭐 당연히 그냥 좀 무시하시고, 이게 지금 0 될 때, 분모가 0 될 때, 즉 K가 6일 때도 혹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K가 6일 때 한번 정리. 이게 분모가 0 되지 않으면 당연히 조건을 충족하는 거고요. 저 극한값이 있는 거고, 분모가 0 된다고 항상 극한값이 없냐? 또 그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그 케이스를 지금 1번에서 보는 거거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같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극한값은 없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좀 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x가 0일 때밖에 없다는 거야. 왜?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 x가 0일 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 분모가 0이라는 건 그때 k는 6이라는 거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마지막으로 대입해서 한번 검증을 합시다. 그럼 얘들아, k가 6이라는 건 어디 갔어? 요 시기 앞에 fx 그대로 있고요. k가 6이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그게 다 날아가서 분모가 실제로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들아, 분자에 x제곱 있었잖아요. 약분되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f0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도 정답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사실 이번 케이스는 당연히 좀 극한 공부를 했다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잠깐만, 아까 여기서 7개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 정수 개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거 하나 해가지고 정답이 8개인데, 이거는 이제 3번으로 낚여라 라고 이제 출제했던 문제인 겁니다.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길이가 길어지면 안 돼서 쌤은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너네는 멈추고 천천히 이해하시고, 이걸 만약에 학원에서 듣고 있다면 이 안 가는 부분은 쌤한테 질문 가져오시면 돼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fx 이런 2차함수고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gx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박스 안에 이러한 극한값이 모두 이제 존재해야 된다. 항상. 자, 일단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는 그냥 막 손대기 싫어. 괜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내신도 내신인데 내년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특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값 무조건 나오고요. 내신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은 무조건 한 문제 절대값 관련된 게 출제가 되고, 내신도 그냥 절대값 하나 넣으면 애들이 쫄아서 알아서 나가 떨어져. 이제 그런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 문제에서 얻어가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극한값 C 존재해야 함을 볼 때 너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싫단 말이야. 근데 저 절대값 fx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형광펜이야. 이 꼴 많이 볼 거야.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왜 쌤이 저기다 형광펜을 쳤을까? 얘는요, 결국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네야. 그지 않아? 절대값 보고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값이 무서우면 없애. 근데 막 사라져라. 야,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 결국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든 상태는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지? fx가 그냥 나오면,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양수였다면 fx분의 fx 약분해서 1로 귀결이 될 거고, 만약에 저 안에 있는 게 음수였어. 그러면 절대값이 벗겨지면 마이너스 fx로 나오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로 딱
되겠죠. 그치? 결국 저 상태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함에 있어서 사실 껄끄러운 부분은 딱 하나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치? 특히나 지금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다항함수잖아. 인물은 아닌가? 뭐 등장함수들이 다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항상 이제 연속인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분모가 0인 상황으로 약간 문제점이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을 볼 때도 어디로 갈 때만 의심해보면 되냐? 1로 갈 때. 왜요?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이제 1 아니면 2인 거니까. 그치? 또 2로 갈 때. 이 두 가지 상황만 좀 의심이 되는 거거든. 의심점이. 근데 잘 봐. 얘들아, 이때는 gx 같은 거는 뭐 그냥 냅두시고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절대값 x. 이 fx 그래프 봐요. 1에 오른쪽으로 가면 우극한으로 가면 그때 함수값은 0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이제 음수의 상태죠. 그럼 저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G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마이너스 G1. 자, 근데 이때는 어떻냐? F분의 지금 G에다가 자, 이땐 잘 봐. X가 1의 좌극한으로 간다. 그러면은 함수값은 0보다 살짝 큰 쪽으로 가는 거죠. 즉 양수죠, 양수. 그럼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 그냥 F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날리고 그냥 이거는 G1이라는 값으로 끝나겠네. 그럼 이 봐봐. 그치? 이렇게만 봤을 땐 지금 좌극 우극이 다른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근데 잘 봐요. 이제 어떤 마법을 쓰는데 얘가 봐봐. 옆에 불연속인 애가 곱해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연속 함수가 0이라는 값으로 다 잡아 끌면은 약간 연속이 되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G1이 0이어야 된다야. 즉 다른 말로 gx가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요. 물론 뒤에 뭔가가 더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둘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둘이 같다? 그럼 뭐야? g1이 0이라는 거죠.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뭔가 느낌이 빡 왔다면 이쪽은 쌤이 해보지 않아도 돼요. 이때도 이 문제되는 제가 1이랑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그 말인즉슨 gx가 x가 2인 지점에서 0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곱해지는 애가 2의 우극, 좌극에서 다른 값을 가져도 gx각을 0으로 확 끌어당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0이라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겠죠. 이거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러면 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지저분한 거 지우고 딱 결론만 잡아놓을게요. 따라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gx가 x-1이랑 x-2를 인수로 가진다. 참고로 gx 최고치 함수 1이라서 앞에 이거 무시한 거예요. 최고치 함수 뭐 붙어있으면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뒤에 이제 뭐 남았어? 어떤 2차식이 남았겠지. 총 4차식이니까요. 그럼 요 식을 이렇게 조금 없어 보이게 끌고 다니 좀 그러니까 hx라고 표현을 해볼게 쌤이. gx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 이게 1번에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뭔가를 얻어와야 돼. 그럼 얘들아 쟤도 봐봐. 또 절대값 있고요. 또 절대값 있고 근데 그 안을 내가 위에서 이미 알아낸 정보가 있단 말이야. 안을 조금 정리해보면 gx도 이제 다 이렇게 쓸게요. 자, 절대값 안에 gx에도 x-1, x-가 인수로 있고 얘도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안을 이걸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그 안에 h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다시 gx 빼기 fx인 거야. 뭐 한 건지 아시죠? 그리고 얘들아 어떤 절대값은 절대값의 곱으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잠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12라는 건 절대값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3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지? 저기서 쌤이 표현적인 좀 분리를 할 건데 절대값 얘 곱하기 절대값 요거라고 좀 분리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또 등장. 자, 아깝게 잘 이해됐으면 이거 보고 끝났다 또 이 생각 하셔야 돼. 얘들아, 얘분의 절대값 얘는 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지 않겠어? 얘들아, 이게 그럼 봐봐. 요 식은 x가 이제 1일 때랑 x가 2일 때 지금 얘 때문에 와리가리 좀 문제가 생겨. 그치? 이 두 지점이 요 식의 극한값을 의심해야 되는 이제 의심점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갈릴 거잖아. 그럼 옆에 있는 누구한테 책임감이 생겨? 이 분자가 요 의심점에서 0이라는 값으로 연속이 되면 저 달라진 애들을 다 0으로 귀결시켜 줌으로써 딱 극한값을 낼 수가 있겠지. 맨날 했던 거. 그럼 끝났네. hx-1이라는 게 얘랑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즉 옆에 달려있는 얘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에서 0이라는 값으로 연속이어야지만 이 문제되는 애가 달라지는 걸 다 0으로 잡아 끌어서 극한값을 0이라는 극한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야, 이러지만 선생님 분모가 0 되면 안 되나요? 말하면서 좀 이상하죠? 분모가 왜 0이 돼야 돼? 그치? 분자가 그 문제되는 지점을 0으로 잡아 끌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끝났습니다. 따라서 자, gx는 아까 x-1 곱하기 x-2 곱하기 hx였잖아. hx는 요런 애인 거고. 사실 이거 쓸 필요 없긴 한데. 자, gx는 요런 애죠, 그치? 그럼 g-1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명 개수함수 추론 요령은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간결하게 풀어낼 거고, 그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못 푸냐? 요 정도 난이도는 좀 귀여워요. 알아들을 만하거든? 한번 들어갈게. fx는 이런 이차함수다. 자, 그래놓고 gx 제발 생긴 거 보고 쫄지 마세요. 그냥 x는 0을 경계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처럼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일수록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봐. 자, 이거는 그릴 수가 있는 함수죠. 자,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따르는 이러한 함수는 그리기에는 조금 일단 무리가 있겠구나. 근데 다만 이것도 표현이 fx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그냥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근데 a, b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죠. 적어가지고 이따 추론을 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뭐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선 fx랑 똑같이 생겼다. 자, 쌤이 미리 그려놨습니다. 요렇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fx 그려놓은 거예요. 당연히 꼭지점, 뭐 그냥 축이랑 꼭지점 정도는 잡으시고 경계,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얘가 0,5를 지난다. 이런 지점은 다 표현을 해주셔야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당연히 얘도 0,5에서 만나야 돼요. 얘도 0,5를 지나야 되지? 그 경계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fa 플러스 b가 5다 라는 관계식이 뭐 하나 그냥 딱 나오는 거네. 그치? 여기서 만나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그려지든 막 저렇게 그려지든 그려질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의 그래프랑 y는 t, 제 그냥 가로선이죠. 상수함수예요. 그냥 t가 뭐 작아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고 뭐 크면 이렇게 올라가겠고 상수함수입니다. 자, gx란 이런 가로선, 즉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야.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이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부분을 아직 모르겠으나 이게 뭐 케이스에 따라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런 gx 전체적인 그래프랑 이 가로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다. 그러니까 t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t가 뭐 1이야. 그럼 y는 1, 뭐 이런 애가 되겠죠. 그때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의 값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혹시 이런 게 처음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말이 길어졌고
이게 그냥 남은 조건의 전부겠네. t가 k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각각의 교점의 개수가 있겠죠. t가 k보다 살짝 클 때의 딱 교점의 개수 있겠고 t가 k보다 살짝 작을 때의 교점의 개수 있을 거야. 그 둘의 차이가 2다. 딱 요 정도 준 거야. 그 둘의 차이가 2다. 자, 하여튼 저 상황을 만족시키는 k는 1, 4, 5래요. 자, 그때 마지막에 g-4의 값은 이랬네. g-4는 지금 x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x가 이 위에 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a, b를 좀 찾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추론을 할까? 볼게요.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이게 요 함수가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면서 그냥 요런 느낌이라고 쳐보자.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막 평행이동 돼서 요렇게 이제 생기게 된 건데 왜 이래 그림이? 저 0보다 작은 부분만 이제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프였다고 쳐보자. gx가 이러면 말도 안 돼요. 자, 왜 말도 안 되냐면 자, k가 딱 정해졌을 때 그 k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교점의 개수 차이가 2개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봐봐. k가 1일 때는 y는 1과 근데 이때는 또 성립하네. 잠시만. 한번 보여주긴 할게. 자, y는 1과 이 gx 간의 이제 교점의 개수를 볼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k가 1이라면 1보다 살짝 클 때, 즉 1보다 살짝 클 때 1보다 살짝 클 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때 교점의 개수 2개지. 근데 1보다 살짝 작아지면 그때 교점의 개수는 빵개죠. 그럼 교점의 개수 차이가 2개니까 이거는 괜찮아. 근데 바로 위에서 무슨 k가 4였다고 쳐보시면 4 여기 어디 있는 거잖아요. 이 4보다 t가 살짝 커지든 즉 이 앞에 상황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k가 4보다 살짝 작아지든 이 뒤의 상황이죠? 교점의 개수가 2개야. 그러면 차이는 0이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빼.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니까 되게 인신공격 같네요. 그러면 개형이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얘가 어찌저찌 평행이동이 돼서 약간 이렇게 왔을 때 개형의 변화를 좀 줘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실패해서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거든? 아까 같이 정답이 아닌 케이스를 냈다고 해서 이게 시간을 날렸다, 난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4에서 왜 안 됐어? 그걸 기준으로 t가 살짝 커질 때 살짝 작아질 때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상태가 똑같았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런 배움을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봐봐. 자꾸 뾰족하게 그려지네.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 함수가 평행이동이 이렇게 된 거겠죠? A, B에 따라서, 그지? 자, 그리고 정확히 요 지점이 4였다고 해보자. 요 지점이 4. 그럼 얘들아, 이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잘 봐. K가 1일 때도 1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교점의 개수 차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4일 때도 K가 4보다 살짝 커질 때, 살짝 작아질 때 교점의 개수가 4 빼기 2. 차이가 2가 딱 돼. 그리고 마지막 검증. 이제 K가 5일 때라고 K가 5일 때? K가 5보다 살짝 클 때 이렇게 그릴게요. 일부러 티나게 살짝 작을 때 교점의 개수 차이가 이때 2개, 이때 4개니까 차이가 2개가 맞아요. 이게 정답인 상황이구나. 괜찮죠? 이게 정답인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끝낼게요. 자, 아까 여기서 이 함수도 연속성 때문에 0,5를 지난다는 것에서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었죠. 첫 번째 관계식, 즉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플러스 b가 5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왔었고, 두 번째는 뭐냐? 어디냐? 얘의 최소값이 지금 4라는 거? 얘의 최소값이 4라는 거? 그럼 얘들아, 이게 근데 잠깐만, 이렇게 가야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갈게요. 이 꼭지점이 2,1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 된 거잖아요. 그럼 이동된 꼭지점은, 이 점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거니까 2 빼기 a로 바뀔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간 거니까, b만큼 간 거니까 1 플러스 b로 바뀌었을 거야. 맞죠? 그러면 이 1 플러스 b가 4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저 최소값, 꼭지점의 y좌표가 정확히 4인 거겠죠? 그럼 b가 3이라고 나오는 거고, 대입하시면 a까지 찾아낼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찾아냈으면 마지막에 g-4는 잘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의 귀여운 추론 문제다. 자, 10번 들어갈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랑 함수 이런 gx, 1차 함수인데 우상향하는 그래프겠네요. 기울기 보니까. 그리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자, 그래놓고 hx가 당황스럽죠, 표현이. 이게 나중에 뭐 고3,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많이들 보게 될 표현인데, 고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웠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거야. hx라는 함수식이 바뀌는 기준이 fx랑 gx의 대소관계가 역전될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 한번 보세요. 자, 봐봐. 요 두 교점을 기준으로 x가 여기 알파라고 해보면, 알파보다 이제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죠, 그지? 그때는 hx가 이 첫 번째 식을 따른다는 거고, 또 옆에 와보면 뭐 여기를 베타라고 해본다면 요 사이에서는 fx가 gx보다 이제 밑에 있죠, 그치? 그럼 그때는 hx가 이런 식을 따른다라는 거를 좀 의미를 하는 거야. 어쨌거나 f랑 g 간의 교점이 조금 의미가 있겠네. 즉 fx랑 gx가 만나는 x값에서 저 hx의 식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사실 그러면 fx랑 gx의 교점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케이스를 일단 3개를 볼 건데, 이 함수랑 직선이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셋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아예 안 만나거나,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하거나,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제 요 정도겠죠. 근데 쌤이 좀 이제 그림 자체도 이거를 크게 그려놨잖아. 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제거가 돼요. 그게 뭘로 제거가 되냐? 가족권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 자, 가족권은 hx가 x가 이제 어떤 알파일 때 극한값이 좀 좌극 우극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알파 값이 2가 있대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살짝 작게, 2보다 살짝 클 때 이렇게 갈 때 극한값이 달라진다. 근데 왜 이 정보로 위에 있는 두 케이스가 제거가 되냐? 잘 봐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러니까 얘들아, fx랑 gx는 지금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요식 여전히 2차 함수죠. gx 더하기 fx는 여전히 2차식, 그지? 이것도 뭐 여전히 2차식이겠죠. 그럼 다항함수 안에서는 불연속일 여지가 없지. 극한값이 다를 여지가 없는데, 이런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급변하는, 즉 뭔가 이제 경계에서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이런 케이스는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 상태고 hx의 모든 식이 이 상태일 거야. 그러면은 저 한 다항함수 안에서는 극한값이 달라질 여지가 없을 거고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절대 fx가 gx 밑으로 내려가질 않잖아. 그럼 모든 상황이 이 상황이고 hx의 모든 식은 이 상태를 따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절대 극한값이 다를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러면은 안 되는 케이스는 아예 제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만 저 가족권을 낳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x값 중에 하나가 2인 거야. 자, 여기 이게 두 근 있잖아요. fx랑 gx가 만나는. 봐봐. fx는 gx이다 라는 식의 두 근을 일단 x는 2 하나 뭐 이런 데 있다고 쳐봐요. 근데 다른 근 또 있겠지. 뭐 그 근을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요? 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물론 p가 여기고 2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대소관계는 아직 잘은 모르겠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가족권을 요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x가 2일 때랑 x가 p일 때 둘 다 hx의 이제 식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2밖에 없대. 반대로 이 뭔 말이야? x가 p일 때는 hx가 또 연속이라는 거야. 봐봐. x가 p일 때 fx랑 gx의 대소관계가 바뀌긴 해요. 즉 hx의 식의 상태가 바뀌긴 해. p를 경계로. 근데 거기선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 gp 플러스 fp랑 gp 빼기 fp가 같다는 거겠지. 봐봐. 비교했을 때 G2 플러스 F2랑 G2 빼기 F2는 당연히 달랐어야 돼요. 이 말이 지금 그거인 거야. 이해가요? 선생님 근데 언제가 위의 식이고 언제가 아래 식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어쨌거나 한 번은 위의 식, 한 번은 아래 식에 따르잖아. 뭐 P의 우극, 좌극일 때. 그치?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정보. FP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FP가 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였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 P였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P, 0이었던 거죠. P, 0. 물론 P가 뭐 여기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 그림을 일단 지워놓는데 둘 다 P, 0을 지나는구나. GP도 0이다 라는 이 정보가 하나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 이 정도 뽑아 먹었으면 이제 나조건 좀 넘어가 볼게. 자,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이 식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는데 얘들아 항상요 의심점만 보자. 의심점만. 얘들아 hx라는 게 x가 2일 때랑 p일 때 말고는 뭔가 극한값이 없을 여지가 없죠. 항상 그 외의 지점에서 연속이니까. 그지? 근데 뭔가 상태가 의심되는 건 x가 2일 때 p일 때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x가 p일 때는 극한값이 같다는 게 보장이 됐어. 가족권의 이면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만 의심해보면 돼? 당연히 x가 2일 때만요. 지금 이 절대값 안에는 요 식이 x가 2일 때 빼고는 다 연속인 게 자명한 거지. 2일 때까지 연속이면, 즉 2일 때까지 극한값이 같으면 나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2일 때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가 2에 이제 살짝 큰 쪽, 즉 우극, 좌극을 따져봤을 때 이 둘의 값이 일치해야 저 극한값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뭐 요식인지 이때가 이식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한 번은 식이 gx 먼저지? 한 번은 식이 이렇게 나올 테고요. 한 번은 식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둘이 같아야만 저 조건이 성립할 수가 있겠구나. 2에서의 좌극 우극이 같아야만. 좌극 우극일 때 상태가 이거 아니면 이거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식의 상태가 hx에.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절대값이 양변에 다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벗겨야 되냐? 만약에 둘 다 그냥 벗겨진다고 치면 그 결론이 얘랑 얘가 같다가 나오는데 기억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 둘이 같은 거는 P일 때였고 2일 때는 명확하게 그 극한값이 달랐었으니까 이 절대값이 둘 다 그냥 벗겨지면 안 되고 부호가 반대로 벗겨졌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는 그냥 벗겨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뭐 벗겨내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 공통인 거 날리고 2항 하시면 G2는 1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가 사라졌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A 알아낼 수 있죠? 여기 식 보이시지? 2,1을 지나니까 A는 3분의 1인가? 맞겠지? A는 3분의 1. 됐죠? 여기까지. 잠깐 생각 정리하시고 충분히 필기도 한번 해보시고 쌤은 좀 칸이 좁아서 지우고 넘어갈게. 이렇게 알아낸 것만 써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럼 다 온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자, 아직 사용 안 한 조건이 H형은 3분의 7이다 뭐 이런 거 아직 남아있고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H5거든?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 상황 정리 한번 하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두 개 엮어서 P까지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GP가 0이니까 즉 3분의 1 P 플러스 3분의 1이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등장을 한 거죠. 진짜 끝났다. P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모든 게 밝혀졌네요. 다시 이쪽 보시면은 fx랑 gx가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2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요거를 밑에다가 이제 확대해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H형은 3분의 7이다. 이제 하나 남은 이 조건 이용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x가 0인 지점은 위치가 어디냐? 요 사이겠죠? 0이 한 이쯤에 있다 치면 그때 누가 더 크냐? gx가 fx보다 더 클 거예요. 그 말인즉슨 위로 올라와봐. 이러한 상태라는 거고 H형은 이 식을 따른다. 즉 G0 빼기 F0이 3분의 7이라는 걸 일단 준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H5도 한번 보면 5의 위치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때는 뭐야? fx가 gx보다 큰 값을 가진다. 그러면 두 가지 식 중에서 이 상태인 거고 즉 요 식을 따를 것이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H5는 이게 되겠죠. 얘를 구해놓고 끝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 hx의 정체, hx된다. fx의 정체가 나온 것 같네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 식 봐봐. 요 식의 두 근이 x는 2랑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근데 저거를 이제 한쪽 변으로 이항을 좀 해줄게요. 이 식의 근이 x는 2랑 x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2차 식이죠? fx, gx 뺀 거니까 인수분해가 요렇게 될 것이라는 거고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최고치 함수는 몰라요. 그러면은 뭐 a라고 둬봐.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말이 뭐야? 이 식에다가 근데 약간 센스가 없었다.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이항한 gx 빼기 fx 식이라고 둘게요. 그냥 이렇게. 자, 하여튼 요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x에 0을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그 결과가 좌변은 3분의 7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a. 뭘 알아? 그지? 맞지. 그러면 이제 a는 마이너스 6분의 7인 거예요. a는 마이너스 6분의 7. 얘들아 이러지 마. 최고치 함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라고 했는데 어떻게 음수인가요? 1차함수에서 2차함수 뺀 거니까 이 상태의 식은 당연히 최고치 함수가 음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뭐 끝났네. 여기에서 뭐 gx식 알고 우리 다 알아냈죠? 이 a까지 알아낸 거니까 fx식이 뭔지는 밑에다가 해줄까 혹시 모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fx식은 fx 이항하고 gx 남겨놓으면은 이거 플러스 6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실적 내심 해줄 필요 없잖아. 여기서 얘 여기로 이항하고 얘 이쪽으로 이항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식도 알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